안녕하세요. 달빛 요리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어의 품사를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용언, 그러니까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노래를 듣고요. 품사 분류 기준을 떠올려 볼 거예요. 동사와 형용사, 이것들이 속한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래를 잠깐 들어볼까요? 파란 하늘 속에 무지개를 쫓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 맑은 공기 속에 함께 꿈을 꾸는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 걸음. 네, 바로 요술당나귀가 부른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 걸음이라는 노래의 일부였는데요. 이 노래를 토대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노래의 가사 중에서 단어를 먼저 찾아볼 텐데요. 파란 하늘 속에 무지개를 쫓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 이러한 구절에서는요. 파란 하늘 속에 무지개를 쫓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 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단어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최언,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는 하늘, 속, 무지개, 아이들, 웃음소리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모두 명사였었죠. 오늘은 품사 분류 기준, 즉 형태, 기능, 의미로 나눈 것 중에서 구품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사와 형용사에 해당하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와 형용사는 기능적인 분류에 의하면 용언이 되기도 합니다. 동사와 형용사, 그 중에서 동사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 동사의 동자는 움직이다 동자예요. 따라서 동사의 정의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요. 노래 속에서는 쫓는, 들려 같은 것이 동사였고요. 다른 예로는 먹다, 잡다, 불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동사의 성격으로는 우선 기본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 그러니까 다로 끝나고요. 높임, 시간, 동작을 나타냅니다. 동사의 갈래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타동사와 자동사가 그것입니다. 우선 자동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움직임이 주체인 주어에만 가닿는 동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냇물이 흐른다라는 문장에서요. 흐른다라는 동사는 냇물이까지에만 가닿죠. 따라서 흐른다가 바로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한편 타동사란 움직임이 주어뿐만 아니라 목적어에도 가닿는 동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냇물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했을 때요. 부른다가 동사이잖아요. 그런데 냇물도 부르고요. 냇물이 노래라는 것을 부릅니다. 즉 부른다라는 동사는 냇물 그리고 노래를 이라는 것에까지 관여하기 때문에 타동사가 됩니다. 이때 를 이라는 조사를 가지고 있는 노래를이 목적어가 되겠지요. 이번에는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의 형자는 모양이라는 뜻이고요. 용자 역시 모양 혹은 용모라는 뜻이에요. 즉 형용사의 정의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가 어떠한가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 속에는 파란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다른 형용사의 예로는 달다, 없다, 착하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형용사의 성격은요. 기본형이 동사와 마찬가지로 다로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즉 기본형이라는 것이 있고요. 성질, 상태, 지시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형용사의 갈래로는 성상 형용사와 지시 형용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성상 형용사는 성질이나 속성을 드러내거나 상태를 드러냅니다. 이때 성질이나 속성은 조용하다, 계시다, 거칠다, 아름답다 같은 것이고요. 상태는 좋다, 아프다, 기쁘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한편 지시 형용사는 이러한 성질이나 상태를 지시, 즉 가리키는 것으로요. 이, 그, 저 계열과 즉 이러하다, 그렇다, 저러하다 같은 것들과 미지칭, 부정칭 계열, 즉
어떠하다, 아무렇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사와 형용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동사란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래서 노래 속에서는요, 쫓다 그리고 들려, 이것이 바로 동사였습니다. 한편 형용사란 사물의 성질이나 속성이 어떠한가를 가리키는 말로서 노래 속에서는 파랗다, 이 파란이라는 것이 형용사였습니다. 이러한 동사와 형용사를 우리는 용언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용이란 쓰다, 사용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기능상으로 분류한다면 문장의 주체를 서술한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용언의 활용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언의 기능은 문장의 주체를 서술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노래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 네, 이 노래에서는 들려라는 것이 동사였는데요. 그 동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라는 주체를 서술하고 있어요. 따라서 용어는 이렇게 문장의 주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용어의 형태상의 특성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활용이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 중에서 들려 같은 용언만 할 수 있는 것으로요. 들려를 들리고, 들리네, 들린다, 들리게, 들림과 같이 형태를 변화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활용이라고 하는데요. 용이란 사용한다라는 뜻이죠. 즉, 용언의 어간에 여러 어미가 번갈아가며 결합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어간, 어미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어간과 어미로 나누어 보면요. 들리고는 들리고, 들리네는 들리네, 들린다는 들리은다, 들리게는 들리게, 들림은 들리음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때 앞에서 나오는 것을 어간이라고 하는데요. 문장에서 쓰일 때 고정된 부분입니다. 뒤에 나오는 것은 어미라고 해요. 어간 뒤에 붙여서 변화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어간과 어미로 나누어지면서 어미가 변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용언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오늘은 용언, 그러니까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과제를 드릴게요. 맑은 공기 속에 함께 꿈을 꾸는 이 구절에서요. 맑은과 꾸는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구품사로 구분했을 때 찾을 수 있는 품사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